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들. 우리나라의 경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유망 산업 중 하나, 바로 K방산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경제 발전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런 산업이 방위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품 능력, 그다음에 생산 능력, 또 한국 정부의 지원 능력들이 총체적으로 검증되는 방위산업을 지금 수출 중심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K산업. 그중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떠오르는 산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방산을 떠올릴 겁니다. 방위산업의 줄임말인 방산.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뉴스에서조차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아니어서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레드백 129대가 호주로 방위산업의 매출 규모는 10년 사이 6조 원가량 한국이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무기 수출 8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CNN은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연구센터 연구원의 기고를 인용해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는 내용을 소개했고요. 영국의 로이터도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룬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떠오른 방위산업.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놀라운 성장. 그 역사는 아주 짧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안보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969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새롭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아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우리는 손을 떼겠다. 뭐 이런 발표였거든요. 이렇게 발표했던 미국의 배경은 굉장히 당시로는 베트남 전쟁에서 호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다양한 북한으로부터 어떤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가 1971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위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71년도에 선택한 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970년 8월 6일 국방과학연구소 창설로 대한민국 방산 역사가 시작됩니다. 번개사업은 1971년도 11월 10일 대통령이 친필 메모로 7가지 무기체계를 개발하라, 시제품을 개발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육군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화기들을 우리 국산으로 확보해보자. 이게 이제 대통령 지시였는데요. 정확하게 8일 만에 국가연은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한 달 정도 연구개발을 해서 청와대 어떤 접견실에 이것을 전시하게 됩니다. 40일 만에 1971년도 12월 말에 그 시제품을 개발해서 시험 사격을 함으로써 1차 번개사업이 끝나고 그 다음 2차 번개사업, 3차 번개사업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드디어 제대로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언급되자 국가안보에 위기가 발생. 이번에 생산된 국산 전차는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전차.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고도화된 무기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고 정부 주도의 중화공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백곰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날짜가 1978년도 9월 26일이었습니다. 세계 7번째 국산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가 되었죠. 자주국방의 의지와 또 방위산업 육성의 결정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 킬체인, KMPR 이런 개념의 어떤 작전 개념은 전부 미사일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근에 고체연료 위성
발사 로켓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도 결국은 그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은 배꼽 미사일이 근원이 돼서 그것이 기원이 돼서 현재까지 발전돼 왔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군인의 딸이라서 국방의 역사 이런 분야는 좀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요. 첫 번개 사업은 1971년 11월에 시작돼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시험 발사까지 그야말로 번개처럼 짧은 시간 안에 이뤄졌죠. 국방과학연구소의 첫 임무였던 번개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군이 국산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들여온 미사일을 역설계해서 만든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백곰이었습니다. 이건 K방산의 신호탄? 요람 정도에 불과하죠. 과거에 이런 기적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온 K방산의 심도 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계에서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을까요?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를 하는 점유율 데이터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데 저희가 2013년부터 17년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한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1%라고 하면 한 세계 13위에서 내지 15위권 정도에 머물렀는데 최근에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한 2%까지 올랐고 한 세계 9위 정도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2027년까지 정부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5% 목표 달성을 통해서 세계 4위 방산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할 경우에는 세계 4위까지도 도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을 연도별로 확인해보면 연평균 30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2년 만에 6배가량 증가해 17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이제 알려진 바로는 우선은 가성비가 좋다. 그 다음에 납기가 빠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절충교역으로 무기를 파는 대신에 좋은 조건, 예를 들어서 기술을 이전해 준다든지 현지 생산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폴란드도 이번에 저희들에게 말했다시피 우리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정치적인 갈등이 과거에 없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AS 문제라든지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등 일부에 한정됐던 한국 방산의 수출 시장은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수출 무기의 종류도 탄약에서 전투기, 자주포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 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대규모 방산 수출을 이룬 무기들은 한국에서 운용하면서 성능이 검증되고 신뢰성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그중에서 K2 전차는 미래의 지상 전투 환경에 맞춰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 세계 전차 서열로 따지면 탑5 안에 든다는 평가를 받고 수출을 이어갑니다.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폴란드에 최초로 완제품을 수출을 했고 이전에는 튀르키예에 기술 수출을 한 바 있고요. 우리나라는 3세대 이상의 전차를 1,700대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대규모 전차를 운용하는 나라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라든가 또는 중국, 러시아 제외하고는 3세대 이상 전차를 약 2,000대 가까이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대규모 전차를 최신 전차를 운영하면서 쌓인 신뢰성과 가성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라는 결과를 낸 효자 품목 K9 자주포. 사실은 그 역사가 깁니다. 2001년도에 튀르키예에 K9 자주포 약 300여 문을 수출함으로써 규모가 약 1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위 산업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잘 됐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튀르키예 수출하고 나서 다음 수출이 있기까지 13년 또는 16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탈냉전 시대에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비를 정액하거나 무기를 구매할 의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K9 자주포를 지금 명품 K방산의 대표적인 무기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K9 자주포가 등장하기까지 5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공중 보급 수송 장비와 지상 무기 등이 이미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섰으며 앞으로 몇 해 안에 모든 무기가 완전히 국산화되었습니다. 70년대 방위 산업이 시작됐지만 자주포를 만들 능력이 되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미국의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한 K55 자주포를 생산했고 그 후 10여 년 노력 끝에 K9 자주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핀란드,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까지도 진출을 했고 이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 외에도 인도, 이집트, 호주 같은 국가에도 수출을 추진을 했습니다. K방산은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가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방산 수출 흐름만 봐도 우리나라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22년 동향 보고서를 보면 탱크 수출량에서 990대로 무려 1위를 차지한 나라. 그리고 야전포 수출량은 절반이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뛰어난 기술, 가격 경쟁력 등을 장점으로 하는 우리 방산시장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까지 기업들의 역할도 컸는데요. FA50은 수출 과정에서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개조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다양한 노하우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FA50 같은 경우는 멀티롤 항공기입니다. 그 자체로 5세대 전투기까지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다목적 훈련도 하면서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FA50 같은 경우는 정밀 유도 무기, 그 다음에 전술 작전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를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ASR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또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중거리 공대공 무장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최강의 성능을 가진 경공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수출되는 그 FA50 개량형은 ASR 레이더를 장착한다든가 공중 급유 능력까지 추가함으로써 그야말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경공격기로 수출되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FA50 경공격기를 비롯해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1차 이행 계약만 해도 무려 124억 달러를 체결했고요. 추가로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와 탄약류를 포함해 다양한 무기의 연구 개발로 방산 수출기를 확장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투기는 AI 파일럿으로 운영되는 고전투력을 가진 무인 전투기와 저비용의 다목적 무인기 개발로 이어지는 중 작전 체계를 구축하여 K방산의 저력을 알리고자 합니다. 미래 전장 체계의 어떤 압도적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무인 복합 체계도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향후에 수출 경쟁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로 삼고 단순히 하나의 시스템 또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과의 어떤 조합들, 플랫폼 간의 어떤 초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이 손상이 되더라도 빠르게 재조합이 가능해서 압도적 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전장 체계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자 하고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대체로 화력 무기들이 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K9 자주포가 앞으로 더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활용 무기의 두 번째는 이 천무 다량장 로켓입니다. 최근에 그런 천무 다량장 로켓을 미사일도 같이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미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무 다량장 로켓도 한층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수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방산을 포함한 이런 어떤 안보의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나라와 우리 간의 어떤 국방 협력 또는 안보 협력을 통해 저희가 향후에는 이제 경제 협력까지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경제와 국방이 안정이 되면 문화까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파급력이 큰 시장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5위권의 방산 강국인 영국과 협력으로 K방산의 수출의 동반 상승 효과도 예상되죠. 폴란드 수출로 주목받은 K방산. 자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차 유럽 시장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영국과의 어떤 협력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미래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영국이 주도해서 일본, 그 다음에 이탈리아,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같이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 개발 경험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이렇게 빅3 국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국가와도 어떤 방산 협력을 강화해 많은 어떤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중동은 어떤 안보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사우디, 그다음 UAE, 카타르 이렇게 빅3 국가들이 안보를 강화하는 정책적인 방향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o partner on investment opportunities not just now but hopefully well into the future. 2023년 12월 국내 한 방산업체는 호주와 장갑차 레드백의 공급 최종 계약을 체결. 그 규모는 3조 원 가량이라고 전했는데요. 레드백은 K9 자주포에 이어 호주에 수출하는 두 번째 한국산 지상 장비가 됐습니다. 최근 국빈 방문이나 대규모의 수주 계약 등을 통해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 기업들의 행보는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도 K방산의 숨은 공신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방위산업 관련 대기업 24개사, 중견기업 41개사, 중소기업 301개사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기업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묵묵히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무기체계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종장치, 스위치, 센서를 중심으로 국산화 개발하고 양산하는 중소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는 육해공군 장비에 두루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 국방 분야를 이끌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특히 경영의 연속성이라든가 안정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제일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품 국산화 확대로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부품 국산화로 인해 무기 제작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도 국산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아직도 고가품이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 분야의 다양한 국산화가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해외 시장에서 전쟁 상황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기반을 확충해서 지속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품 국산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강소기업의 성장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됩니다. 독일이라든가 이런 방산 선진국들은 적어도 전체 매출에서 강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약 50% 정도에 도달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20-30%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강소기업이 강하다는 것은 기반이 튼튼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강소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소총 하나 생산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과거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27년까지 단기 목표를 세우고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수출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산업 발달이 고용 인원의 증가로 이어져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K방산 활성화를 위한 장기 목표를 하나씩 채워갈 일만 남았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될 방위산업, 그 미래 가능성을 들여다봅니다.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방산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 공급, 교육, 훈련, 공동의 연구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첨단 무기 개발의 기반이 되는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생산시설도 잘 갖춰져 있죠. 따라서 이들 산업을 방위산업과 연계하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가지고 공중에 뿌려버리면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그런 밀가루가 돼버리지만 이 밀가루를 잘 뭉쳐서 어떻게든 반죽을 만들어서 빵을 구우면 좋은 식량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이것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잘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 금융이라든지 수출 절충 교역과 같은 부분들은 관련 부처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부처 역량을 좀 집결을 해야 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이제 수출 국가들이 단순히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 체계를 자국에 와서 생산을 해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현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의 기술력도 있어야겠고 또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방위산업의 미래 전략. 동유럽 장악을 발판으로 한 미국 진출, 그리고 수출 중심의 선순환적 구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야 제대로 된 그야말로 메이저리그에 진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지역이 바로 동유럽 지역입니다. 현재 폴란드 대규모 방산 수출을 통해서 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두보를 더 넓혀야 되고 또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을 지금 수출 중심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초에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방산 수출 비중을 보면 10% 미만이었습니다. 최근에 2023년도 전반기에 4대 방산기업의 수출 비중이 36%에 도달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50% 정도 도달해야 정말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산 시장은 굉장히 좀 특수합니다. 일반 시장의 어떤 논리가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보다 또 정교하게 적용되는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 기업의 어떤 당연히 제품 경쟁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필요한 그런 시장의 특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정부와 함께 산업계, 학계, 연구진 등이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면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나날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K방산. 무기 수출 후에는 관련 사업이 발전할 수 있고 점점 방위산업의 시장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도약하는 방위산업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